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39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위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오랜만에 방문해주신 문서희 기획팀장님과 오늘 처음 방문해주시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서희님은 저희 청취자님들에게 익숙한 얼굴일 텐데요. 찬님은 사실 저도 이야기 나눠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청취자분들께 좀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서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맨날 패션워시만 얘기하다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러 와봤어요. 맨날 패션워시로만 왔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거의 약간. 그랬구나. 반갑습니다. 드디어 다른 얘기를 하러 온. 네, 그리고 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시설 관리 일을 하고 있는 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설 관리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민달팽이 주택들이 시설을 관리한 총괄.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붕에서 물이 샌다. 네. 내 방에 곰팡이가 폈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은 저희가 그런 거를 조금 상담도 해드리고 또 그런 거를 이제 수리도 하는 그런. 어쩐지 능력자였어. 아니, 이게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이 정말 커졌다는 걸 너무 체감하게 해주는 시설 관리 담당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아니, 이 직책이 원래 예전부터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몰랐네. 직접 수리하는 거는 적고. 그쵸. 그런 업무를 어쨌든 저희가 주택 임대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이걸 그러니까 그 전문가랑 좀 연결시켜드리고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필요한 일이었군요. 네. 임차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찬님은 다음에 또 저희 조합원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네, 다음에 또 찬님을 한번 모셔놓고 이런 어떻게 시설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업무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저희가 이번에 그 청년유니온이 이사를 하신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사라는 게 또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이벤트지만 사무실에서는 진짜 너무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공간을 알아보고 실제로 방문도 해보고 또 업무 환경을 고려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까지 정말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먼저 광고랑 이번 주 상담 112를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호! 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 상담 중에서 실제로 청년 노동자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대우와 그런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요즘에 비가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걸러 하루에서 비가 오죠. 맞아요. 저번 주도 비가 엄청 왔는데 이번 주도 비 소식이 막 여러 번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게 장마가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왜 장마가 아니래요? 근데 장마가 아니래요 이게. 아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던데? 태풍이 올라오고 있대요? 그것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전국에 계신 여러분 물난리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가져온 것 중에서 진정을 할 때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를 좀 소개해보고자 이번 상담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질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일을 그만두고 전 회사를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문자와 전화로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계속 협박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고소할 만한 일은 없지만 이런 협박을 처음 받아봐서 무섭기도 했고 구직 중이라 고소가 들어왔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법원이나 경찰서에 출석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 결국은 진정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못 받은 임금이 많고 전 회사에서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제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좀 당황스러워서 일단은 좀 멈춰두고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셨나 봐요. 특히 이게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노동자분들 분들이 좀 많이 겪으시는 일인데 이게 나의 당연한 권리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못 받은 권리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너 이 동네에서 다시 일 못하게 할 줄 알아. 아니면은 내가 너 허위 사실 유포랑 뭐 해가지고 너 고소하고 영업방해로 하고 명예훼손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하시면서 이 협박에 조금 겁에 질리셔가지고 이제 진정을 다시 취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취소를 하긴 했어도 사실 이분들한테는 그런 억울함 남아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좀 겁에 질려서 좀 무서워서 취소를 했는데 취소하고 나서 보니까 뭐 자신이 못 받은 임금이 너무 아까우신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상담들이 좀 종종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적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분에게 드렸던 답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시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이것에 따라서 이분께서 다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는지 그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처벌 불원 의사가 좀 생소하실 텐데 이걸 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노동법을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분께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가 다시 그 진정을 취하할 때 처벌 불원 의사, 그러니까 전 더 이상 우리 사장님을 고소하고 싶지 않아요. 진정 먹고 싶지 않아요. 벌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법적 대응을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로 단순히 저 이번 진정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취하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후에 다시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취하서에 처벌 불원 의사 뭐 yes or no 이렇게 표시되어 있나요? 뭐 이런 게 궁금하네요. 아니 취하서에 보통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왜 이걸 취하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적게 되어 있으니까 이유가 이유가 적혀 있으면 그 이유를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취하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아니면 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담당했던 근로감독관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때 제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물어보시면은 다시 진정 가능하신지 아닌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다시 재진정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란다고 또 답변에 적어주셨네요. 청년윤년을 통해서 윤년센터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었다가 이걸 진정을 취하면은 다시 진정 못 넣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합의 과정까지 간다고 하면 사건이 조사되고 3자 대면하고 이제 합의하는 과정까지 합의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사업주가 내가 너가 체불당한 임금 500만 원인데 내가 그중 300만 원을 줄 테니까 내가 300만 원 줄 테니까 너는 더 이상 법적 대응 하지 말고 나한테 더 이상 걸지 말고 이것만 받고 이 사건 끝내 라고 이렇게 보통 합의를 시도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합의에 응했다고 하면은 그 300만 원 받고 끝나는 거죠 그냥. 더 이상 이제 처벌 불원 의사를 이거는 밝힌 거라고 보이는 건 거죠. 그렇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분 취하할 때 더 이상 이 사건 가지고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사업주를 처벌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의사를 뭐 혼자서 밝히실 일은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밝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재진정이랑 재고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진정은 가능해요. 다만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각하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네, 안 보면 됩니다. 네. 그래도 가능한 방법이 있기는 해요. 다만 민사소송을 거셔야 되는. 근데 다른 걸로 민사소송을 거는 건가요, 그러면? 임금체불로, 그러니까 임금체불 못 받은 돈 있잖아요. 그 못 받은 체불임금은 임금채권보전법에 따라서 채권을 분류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도 비싸고 소장 작성하는데도 뭐 비싸고 뭐 그러니까 소장도 혼자 작성한다고 열심히 뭐 본인이서 열심히 쓰셔가지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법적인 전문 지식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상황에 쓰면 무조건 각하당해요. 심의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고 네네. 예, 원래 의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밝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합의 말씀드렸으니까 합의 과정에서 있을 법한 일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가끔씩 합의 과정에서 합의 과정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돈 300만 원 줄 테니까 넌 이 사건 이렇게 끝내. 더 이상 고소하지 마. 이렇게 합의하고 사건을 끝내요. 근데 내 통장으로 300만 원 입금되지 않아요. 어이구. 이거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입금하는 기간을 안 정해놨을 때 한 10년 뒤 막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업주는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아무튼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어요. 어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민사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라는 것 자체가 강제성이 애초에 없는데 이 강제성이 없다고 표현한 거는 그 기간까지 보통 합의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간까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나에게 3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는 이 소송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합의하셔야지 올바른 합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고소랑 진정하실 때 좀 더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왔는데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온라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는데 사업주 전화번호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업장 주소 몰라요. 저 사장님 이름 모르는데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작성하실 때 그 모든 걸 쳐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쓰시고요.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몇몇 인터넷 엔진에서는 이게 이런 제보가 있더라고요. 사장님 이름 안 적었는데 이게 안 넘어가져요. 다음 창으로.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아무거나 쓰시고 홍길동 쓰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적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증거 같은 거기다가 사장님 이름 몰라서 대충 전화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꿀팁이다. 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아시는 만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체불 진정을 사실 상담 들 때 임금체불 진정하고 싶은데 제가 뭐 회사에서 뭐 10년 동안 일했고요. 못 받은 돈이 얼마고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약간 막 이렇게 상담 이 체불임금 엄청 크네 해서 막 상담 막 해드렸는데 그래서 혹시 회사 언제 퇴사하셨나요? 5년 전이요 라고 하시면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체불임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서 임금채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근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그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한 받기 위해서 뭐 약간 받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은 그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고요. 소멸시효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월급이 밀렸다고 하면은 그달 월급날 3월 2020년 3월 월급은 3월 1일에 나오는 월급은 2023년 3월 1일에 소멸되는 거죠. 3월 2일부터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그 4월차 월급도 마치 2023년 4월 1일에 소멸되고 다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퇴직금은 내가 퇴사한 날로부터 3년. 만약에 미사용 연차수당 같은 경우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임금채권은 소멸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안 받았다고 하면
빨리 그 퇴사를 하고 이걸부터 하든지 해야겠네요. 괜히 월급 밀렸는데 3년 다니면은 그렇죠. 월급 밀리면 3년 다니면은 사라지는 거죠. 그럼요. 네. 3년이나 월급 밀리면서 일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런 분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혼나야 돼요. 맞습니다. 네, 월급 밀리면은 바로 퇴사하세요. 월급 밀리면은 사업주에게 최대한 요구를 하시고 안 되면 최대한 증거 수집 해두신 다음에 소멸 기간 지나기 전에 신고를 하세요. 맞아요. 굳이 퇴사 안 하셔도 신고는 하실 수 있는데 신고하면 퇴사 껄끄러워지죠. 껄끄러워지긴 하겠지만은 임금 안 나온 사업장에서 3년 정도 버텼으면은 그 껄끄러움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월급도 안 주고 3년 일했으면 그런 배짱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노동상담과 그에 대한 상담 답변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상담 11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이번 주 상담 112를 새로운 사무실에서 하는 첫 녹음이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회의실에서 각 잡고 녹음하는 첫 회차예요. 오늘 모신 두 분께서 이렇게 좋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조금 이따가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사에도 좀 과정이 있다면 크게 공간 알아보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공간을 알아본 후에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청취자분들께서는 새로운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 분께 좀 자세한 묘사를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먼저 그 찬님께서 보니까 뭐 좀 산책을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실. 네, 그래서 일단 사무실 위치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주변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은 아시다시피 아현역 근처에 있는데 아현역에서 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좀 산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좀 산기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맑은 공기와 또 산책로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저희 건물 뒤로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은 조금 계단도 있고 또 옛날 주택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산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시면서 이제 여기에 뭐 아현동이나 이 주변 일대가 이렇게 생겼구나 볼 수도 있고. 좀 지대가 높아서 막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네, 조금 내려다 보여요. 그 주변에 산이 있어서 조금 그런 신기한 동네입니다. 저도 최근에 아현동 저희 아현역에서 네.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네. 마을버스 타고 오긴 조금 애매한 거리긴 한데 한 3정거장 되나요? 애매하긴 한데 아현 마을버스를 타고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제일 끝 언덕 쪽에 가보시면 진짜 이쪽이랑은 풍경이 너무 다르게 고급 주택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담벼락 높은. 네. 그래서 여기가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재개발될 지역들 그리고 엄청 부자 동네 이렇게 세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동네구나 싶어가지고 그게 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드라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드라마요? 아현동 마님이라고. 맞아. 나연이 봤었어 옛날에. 맞아.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아현동 마님이라는 그 제목은 되게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옛날에 아현동 살았거든요. 근데 그 재개발 지역에 살았었어가지고 도대체 아현동 마님이 어디에 나온 걸까 했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거길 것 같았어요. 굉장히 이제 풍경일 것 같다 느낌이야. 한 번쯤 이제 조합원들이 이렇게 오시면 같이 산책하면 너무 좋겠다. 다양한 풍경들을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서희님께서 조금 묘사를. 네, 저희 사무실은 일단 들어오시는 문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유리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저희 슬리퍼가 놓여져 있어요. 저희가 신발장, 저희가 이게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이제 상근하시는 분들이 이 깨끗한 바닥을 우리가 좀 유지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실내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 오시면 저희 공용 슬리퍼를 꼭 갈아 신어 주시고요. 그리고 슬리퍼를 갈아 신고 나면은 입구가 또 있습니다. 이제 또 안에 약간 이중문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문을 통과하시면은
바로 왼쪽 편에 이제 부엌이랑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부엌도 보시면 아마 이전 사무실보다 좀 더 넓다고 아마 충분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 막 전자레인지도 이제 한 대가 아니고 2대로 늘어났고, 막 그리고 저희 제빙기도 또 이제 최근에 중고로 사가지고 저희 이제 얼음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그 옆에 또 바로도 창고가 조그맣게 있는데 약간 그 창고가 하나가 있고 그 창고가 생각보다 깨끗해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많이 놀라실 텐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 또 짐이 옆에 저희가 또 베란다라는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란다에 베란다는 아직 청소를 안 했는데 거기는 못 보여드릴 것 같은. 못 보여드릴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앞에 이제 공용 공간이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용 공간 앞에도 또 따로 에어컨을 또 설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공간이 하도 넓다 보니까 어쨌든 플렉스다 이거. 아마 그 공용 공간에도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좀 앉아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저희가 이사 첫날에 이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딱 했는데 10명 모이면 가능하겠구나 이러면서 약간 견적 딱 세봤어요. 15명 정도는 10명 무리인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15명 좀 무리고 10명 정도. 물론 약간 무리하면 15명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러고 이제 쭉 이제 공용 공간에서 이제 넘어오면은 사무 공간이 이제 쭉 있는데요. 사무 공간은 들어오셔서 이제 왼쪽부터 해가지고 왼쪽이 이제 민쿱이 있고 그 옆에 청년 유니온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안쪽에 유니온 센터가 있고 좀 더 바깥쪽에 민유가 이렇게 있는 구성이고요. 저희 보시면은 창이 세 면으로 다 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엄청 밝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 다들 사무실 뭐가 이렇게 밝아? 약간 이런 느낌도 드실 거고 저희가 근데 아직 블라인드를 못 달았어요. 진짜 약간 블라인드가 저희 이사팀의 마지막 업무가 될 것 같은데 이 블라인드에 달려고 주문을 진짜 다 맞춤 제작까지 해가지고 주문을 다 했고 이제 그래서 달려고 드릴로 이제 구멍을 뚫어댈 거 아니에요. 천장에 여기가 커튼 뭐 박스 같은 게 있어서 저걸 뚫으려고 했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드릴로는 도저히. 그래서 저희가 한 몇 개 좀 달다가 포기를 해서 네 사람을 쓰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부르기로 했어요. 전문가분의 손길을 받아서.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창문이 그리고 엄청 커요. 3면에 있는데 또 엄청 커서 이제 저는 통풍이 잘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음이 너무 또 그만큼 들어가지고 참 어렵다. 저랑 실이랑 다 창가 쪽에 앉아있는데 위치가 약간 이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통풍 잘 되는 거 너무 좋은데 또 시끄러우니까 금마도 닫았다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막 이러고 있고 그러고 저희가 회의실이 2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맞아요. 아주 큰 회의실과 작은 회의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큰 회의실은 여기도 한 8명, 10명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작은 회의실은 한 6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의실 각각마다 다 물론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아주 이 사무실 인테리어에 매우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실도 2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또 이제 막 평소에 아마 저희 사무실 오셨었던 분들은 아마 사무실이 왜 한 칸밖에 없지?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당황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칸도 2칸을 늘렸습니다. 그 회의실이 작은 회의실이랑 큰 회의실이 있다고 했는데 작은 회의실이 예전 사무실에 하나 있던 회의실 크기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아마 그것보다 조금 작긴 한데 왜냐면 식장이 들어갈 사이즈는 안 돼가지고 조금 더 작기는 한데 그래도 뭐 아마 그냥 간단하게 회의하거나 뭐 손님 맞이를 하거나 이런 데는 정말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다 작은 회의실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한 2, 3인용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넓어. 1대1 면담용. 면담용인 줄 알고. 취조실이라는. 취조실 같이.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넓은. 맞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이사를 떠올리면 아무래도 좀 저는 이제 그냥 이사팀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포장하던 날이랑 이사하던 날이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 짐이나 잡동사니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담아서 가져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 우리가 그걸 해냈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도와주시기도 했는데 좀 두 분한테는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포장하는 날 좀 더 네, 포장하는 날 저희가 이제 아침 8시쯤에 모여서 이제 짐을 다 쌌는데요. 이게 한 20명 정도가 우르르 하면서 짐을 싸니까
정말 먼지도 많이 나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짐들이 섞이니까 이제 막 갑자기 뭐 드라이버가 없어지고 저희가 사무실 드릴을 그날 잃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책상을 해체하다가 아마 어디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 쓸려 들어가서 그래서 많은 것도 잃고 또 많은 것들을 이제 버리면서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맞아, 강제로 버리기도 하고 진짜 쓰레기를 그렇게 다, 왜냐면 다 먼저 저희가 사실 전체 공용 짐을 싸기 전에 개별 짐을 다 먼저 싸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개별 짐을 싸는데도 제가 상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박스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이러면서 살았나? 그러면서 약간 제가 이 정도니까 다른 분들 사실 다 만만치 않은 이제 박스 개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근데 그 박스들을 다 싸가지고 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회의실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박스를 싸가지고 근데 진짜 회의실이 완전 다 이게 저는 사실 그때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없었는데 누가 테트리스를 해놨는지 그 회의실을 꽉 채워가지고 해놓은 게 그게 너무 약간 크리피하다 약간 너무 약간 되게 웃긴 거예요. 이 조그마한 사무실에 도대체 얼마나 이 짐이 이렇게 적동성이 많았던 걸까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었는데 진짜 천장 끝까지 했잖아요. 테트리스를 누가 하신 거예요? 테트리스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좀 궁금해요. 영민이나 기원을 추정되는 이 느낌적인 약간 그런 것들도 있었고 맞아. 진짜 확실히 이 사무실 이사하면서 좀 처음 해보는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왜냐면은 저는 집에서 사실 이사할 때도 그냥 부모님 저희가 근처에 할머니 집이랑 좀 같이 살았어가지고 저희는 어렸으니까 보통은 애들이 있으면서 도움도 안 되니까 너네 할머니 집 가 있어 하면은 저는 이제 이사가 된 집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런 걸 누렸던 누려가지고 사실 약간 제가 기억하는 이사로서 뭘 한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되게 이번에 내가 이사팀에 들어오면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겠어라고 계속 말하면서 그래서 좀 회피를 해왔던 게 있었는데 아무튼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썰 풀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그런 게 있었고 이사하던 날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사하던 날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사다리 차가 와서 막 짐 옮기고 하는데 이거를 또 사람을 세워둬야 되는 거죠. 우리 공복기를 막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입는 그런 조끼를 입고 또 이제 경광봉 들고 이제 교통 관리를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뭐 이사 오는 날 저희가 화장실 이제 뭐 변기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설치하는 일들이 오셔서 이 새로운 공간에 네 그래서 그날은 진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날은 진짜 약간 근데 저는 그때 이사 업체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를 약간 보면서 하시던 그 눈빛이 약간 잊혀지지 않는 게 약간 여기 너무 사람 많아봤자 쓸모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눈빛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같은 이런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다 사실상.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나?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아마 거의 한 반반을 좀 쪼개가지고 이제 아현 팀이랑 이제 저기 신촌 사무실 팀이랑 나눠가지고 짐 싸는 팀이랑 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팀 나눴는데 근데 약간 사실상 약간 그래서 약간 신촌 사무실 팀이 좀 되게 생각보다 일찍 넘어오셨더라고요 보니까. 할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역시 그래도 전문가는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문가 찾아야 전문가 기술.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맞아요. 한 5-6분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사 업체에서 저희 견적 받은 게 12.5톤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트럭 3개가 필요한. 맞아요. 5톤짜리 2대랑 2.5톤짜리 하나 이렇게 온 건데 다른 업체에서는 저희를 7.5톤 정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했는데 가격 차이는 또 심지어 12.5톤 좀 싸가지고 사실 거기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네가 모르는 우리의 숨겨진 짐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느낌 했는데 어쨌든 다행히 좀 넉넉히 와가지고 이렇게 이사하는 무리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전 사무실이니까 그 허브에서 이제 신촌으로 다 같이 넘어올 때 그때 아마 처음에는 몇 톤 트럭을 좀 데리고 왔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불러왔다라는. 그러니 진짜 그게 더 힘드니까. 그게 더 난감하니까. 그리고 그치. 비용은 또 추가 또 지출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애초에 그냥 큰 대로 크게 불러주는 대로 가자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이사하는 날 저는 여기 아현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책상이랑 이런 것들 다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가격
그때도 어쨌든 좀 싼 걸 좀 찾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스피드랙이라고 저희 막 그 철장 그 책상과 책장 사이에 저희 책장을 놨거든요. 그 파티션도 좋긴 한데 파티션도 어쨌든 이게 너무 딱 막혀 있기도 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수납 공간을 위해서 그 책장을 놓자 해가지고 그것도 샀는데 그것도 다 저희가 다 일일이 이제 조립을 하고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다들 금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달라붙어서 열심히 참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 참 열심이다. 뭐 하나 그러면 다 달려붙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할 공간도 없는데. 그래서 다들 약간 너무 귀여운 게 막 제가 어쨌든 다 그런 거 연락 받는데 가거나 이런 거 연락 받으면은 지금 다 옮겨야 되는 거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2층이라 사실 엘리베이터는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배송 기사님들이 다 들고 올 순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저희 짐 왔어요 하면 다들 다 우르르 다 달려가지고 진짜 빼는 사람이 없어.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다들 막 아마 한 마음이겠죠. 빨리 하고 빨리 끝내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다들 그래서 막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네. 저는 저 개인적인 기억이긴 한데 저는 그 전에 포장하고 이러면서도 포장할 때 저는 제일 힘들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포장이 그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장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서 그 이사는 얼마나 더 힘들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원님한테 그 이사하는 거는 내가 힘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거야? 하고 미리 알아놔 두게 물어봤더니 풀파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일단 미라클 모닝을 했어요. 아침 새벽 5시인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밥을 먹고 좀 든든히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아침에 내내 계속 저 스트레칭 했잖아요. 그래서 좀 어디 하나 부러지지 않고 끝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맞아요. 다친 사람 없는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 이사가 약간 보통 이사가 아니었어가지고. 맞아. 산재야 진짜. 갑자기 안 다쳤지만. 맞아요. 사무실 이사는 다쳐도 산재입니다. 맞아요. 막 여기 써놓기도 했는데 저희가 드라이버랑 막 그 육각 드라이버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있는데 분명 사무실에 이걸 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매번 사는 거야. 네. 조립할 건 계속 나오고 매번 사게 되고 그래서 진짜 정말 이게 참 사람이 아무리 좀 효율적으로 해보겠다고 머리 써도 그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리고 여기 또 이사 오신 분들이 되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저희가 이사 다 끝나고 저녁을 이제 다 같이 먹었잖아요. 그 저녁을 먹을 때는 어떤 시도님이 여기 위에 저희 사무실 위에가 고시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시원에 사시는 분이랑 엄청 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신 걸 이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고시원에 오신 분이 어떤 사연으로 이 고시원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지 이런 그분 인생의 풀스토리를 직업력을 말했다 갑자기 풀스토리를 이렇게 듣고 오신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많이들 이제 저도 사실 누군가 한 분 물어보셨거든요. 어디서 이사 온 거냐, 뭐 하는 단체냐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뭔가 업체에 맡겨가지고 뭐 공사를 하고 사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하나하나 다 저희가 연락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번잡스럽게 이사하네 이런 느낌도 들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무슨 이사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지? 약간 이런 것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네. 그쵸, 뭘까 맞아요. 도대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실제로 이렇게 보지 못했지만 여기 두 분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새로운 사무실 이사하는 걸 계속 하시느라고. 근데 이제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단톡방에. 저희 다 이제 정리한 그리고 청소까지 한 것 같던데 전 사무실이 텅 빈 그 사진을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쪽에서 지키고 계셨던 분이. 근데 그걸 보고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나오기 전에 2층에 있었는데요. 이제 2층에 잠깐 있었지만 아주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원래 안 쓰던 공간을 저희가 좀 무료로 마지막에 산 거였는데
거기 이제 사무실 안에 변기도 놓여져 있고 맞아요. 진짜 알겠어. 팬이 떨어지고 심지어 제가 걸어다니는 동안 에어컨이 제 옆에 떨어졌어요. 벽에 달려있던 에어컨이. 어머. 아 여기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글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잘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아 여기는 정말 우리가 가장 극한적으로 있었던 공간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나은 사무실에 있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극한이라고 느끼셨군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 에어컨을 틀고 싶었는데 너무 곰팡이도 많이 키고 너무 더러워서 못 틀겠는. 아 그때 조금 더웠었나요? 조금 더워졌어요. 더워지기 아마 시작했던 타이밍이긴 해가지고 왜냐면 작년에 사실은 갑자기 민유도 커지고 민쿱도 약간 커지고 그러니까 다 단체가 모두 다 커지면서 약간 민쿱에서 양해를 해주셔서 이제 잠깐 이제 따로 사무실을 구하셔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데 구하셔가지고 따로 이제 저희 한 1분 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따로 가셨다가 이제 올 초에 이제 여기가 저희가 6월에 이제 이 건물을 부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죠. 6월까지는 무상임대 해주겠다라고 이제 그 건물주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2층을 썼던 건데 근데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거는 건물이나 이 기계나 어쨌든 사람이 이상하게 쓰지 않고 맞아. 않으면은 확실하게 바로바로 낡아버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신기해. 그게 너무 신기해. 사실 오히려 약간 사람이 오히려 쓰는 게 더 낡는 지름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오히려 사람이 없으면 더 빨리 이게 삭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주택 관리 팁이기도 한데 그래서 자주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구나. 곰팡이도 안 피고 먼지도 없어지니까. 그 2층 그 사용하셨던 2층이 예전에 이제 트립티가 있다가 작년에 나갔죠. 나간 뒤로 한참 작년 초에 나간 거예요? 작년에 나간 거 같은데. 재작년인가? 작년에 좀 들어왔을 때 없었어요. 거기. 그래요? 그러면 재작년이구나. 진짜 오래되긴 했네. 1년 정도를 그냥 빈 상태로 있었던 건데, 어차피 비어있는 데니까 저희가 뭐 조금 이제 짐이라도 2개 해달라고 부탁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민쿱, 뭐 청류도 그랬었지만 민쿱에서 짐을 거기다가 좀 두셨는데, 비가 맞아. 아니 새는 게 아니야. 이게 창문으로 새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온 거야. 마법의 공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너무 깜짝. 저희도 이게 뭐 좀 잠깐 하려고 갔는데 물이 흥건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거기다 둔 짐들이 자료집들인 거야. 맞아. 책자 같은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너무 또 되게 밤이었거든요, 그날. 그래서 막 갑자기 제재랑 저랑 둘이서 짐을 막 미친 듯이 날랐었는데 저는 그게 아직도 너무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비가 이제 많이 왔었긴 했는데 바닥에서 비가 올라왔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하나는 이제 창문으로 들이쳐서 그거는 진짜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네, 왜냐면 창틀은 말라있다 못해 먼지가 그냥 있는 상태였거든. 무서워. 그니까. 맞아요. 근데 또 거기가 좀 저희가 나름 넓은 공간을 쓰기도 했고 좀 자유롭게 썼어서 편한 것도 있으니까 이게 어차피 없어질 건물이기 때문에 막 써도 된다. 그래서 진짜 막 써라도 하고 하자 우리 이런 얘기도 자유롭게 썼거든요. 그런 건 좀 재밌긴 했어요. 맞아. 저희는 사실 4층이었어서 2층이면 부러웠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 엘리베이터 딱 멈췄으니까 저희가 초에. 맞아요. 언제 올라가지? 진짜 몇 달을 엘리베이터 없이 살았는데. 세 달을 그렇게 살았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맨날 숨차. 그래서 사실 저는 2층이 개인적으로 부러웠는데 2층 사용하시면서는 나름 정글이었다는. 맞아요. 비 오면은 물이 차고. 맞아요. 와 정말 정글이네요. 막 갑자기 뭐가 떨어지고 막 이런. 어려우셨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두 분께서는 이사 실무팀으로 또 활동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정님도 실무팀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청류 같은 경우에는 이사 실무팀 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는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이게 기피 업무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정님께서는 다른 상근자들한테 권력을 위임받았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할 말이 없다. 이제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신 거죠. 뭐 물론 힘든 거 다 아시겠지만 긍정적으로 반응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두 분은 또 어떻게 하다가 실무팀이 그럼 되셨는지 그런 이야기가. 저희가 좀 폭로를 하자면은 현정님은 가위바위보를 지셔서 하시고. 아 그래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원래 일이 많으시니까 저는 이제 좀 도와드리려고 합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저는 좀 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 칠을 하러 오시는데 뭐 그분이 2번 오셔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견적을 한번 보시고 페인트를 하러 오시는데 그때 이제 좀 문 열어드리고 그런 일들. 화장실 변기 설치하고 또 주방에 그 수도를 설치해야 되니까 그것도 벽을 뚫어서 저희가 다 설치를 했고요. 바닥에 장판도 깔고 이제 창틀도 재고 이제 가벽은 이제 다른 분들께서 하셨는데 그런 전문적인 사무실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하구나 처음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찬님이 오시는 순간을 굉장히 운명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왜냐면은 찬님이 오시기 전에는 정말 일이 진행이 안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일이 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협의만 계속, 그러니까 회의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찬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모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맞은 건가요? 아니면 찬님을 주도하에? 약간 타이밍이 맞기도 했고, 그 찬님의 그 행동력과 함께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죠. 와, 정말 저는 정말 그날 찬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무사히 이사를 했을까. 우리 아직도 우리가 이 사무실에서 아마 사무실에서 강제로 넘어와가지고 이 공사도 같이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가벽을 막 옆에서 세우고 있고 일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설관리팀이라서 좀 이런 쪽을 잘 아시는 거였을까요? 저는 그냥 하는 일이 가서 일단 가야 일이 된다고 많이 느껴가지고 그렇구나. 일단 뭐 재더라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저희가 일단 와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합류해서 조금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좀 더 늦기 때문에. 진짜 일주일간 진짜 고생 많이.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좀 약간 스텝 좀 꼬였던 게 초반에 어쨌든 사무실 한번 쭉, 그러니까 이사 실무팀이 사무실 한번 보고, 왜냐면 사무실 정하는 건 사실은 대표단이었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대표단들이 어쨌든 이게 내 단체가 하는 거다 보니까 그 각 이제 단체들의 니즈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럼 그것들을 어쨌든 최종 협의하는 건 대표들이 해야 되니까 그럼 대표들이 이제 직접 이제 그 이사할 집들, 그 건물들을 다 알아보러 다닌 거죠. 그렇게 이제 알아보러 다니다가 결국엔 이제 저희는 최종 결정들이 아현으로 넘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실무팀은 먼저 아현으로 와가지고 실측을 시작한 거죠. 공사를 위한. 그리고 어쨌든 뭐 공간에 어떻게 이제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실측을 시작을 하면서 공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가 이런 걸 좀 잡다가 사실은 좀 저희가 어떻게 건너 알게 된 약간 인테리어 업체의 소장님이 계셨는데 원래 그분한테는 좀 요청을 드려볼까. 어쨌든 공사 규모도 꽤 되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그 금액이 약간 저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이러면서 왜냐면 그거 받느라고 한 3-4일 했었거든요. 그 견적 받고 약간 이러는 그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당장 지금 이사까지 10일밖에 안 남은 우리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게 갑자기 약간 되게 해가지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서 어디까지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벽 세우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전반적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가구는 빠져있고, 견적에. 그리고 저기 옆에 저희 복도, 계단 복도 있잖아요. 저기가 원래 진짜 못생겼어요. 진짜, 정말 끔찍한 액자 벽과 약간 되게,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사진을 안 찍으셨다고. 저 사진 있어요. 제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정말 그 보라색과 주황색의 그것과 이제 복도 창문도 다 막아놓고 아무튼 진짜 끔찍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저희가 다 깨는 것도 빠져있고 그리고 무슨 화장실도 막 그냥 뭐 되게 뭘 해줄 수 없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냥 변기만 갈아주는 것밖에 못한다 약간 이렇게 하시고 근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보다도 훨씬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뭐 싸게 해주는 걸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저희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아마 저희 느낌상은 이게 어쨌든 이분이 공사 업체를 다 이제 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중간에 수수료를 당연히 이분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게 아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다 업체를 다 알아보자. 아, 그렇구나. 그날 결정을 하게 됐고 그날 산님이 투입이 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산님이 약간 강림했다 약간 이런 느낌. 실무팀의 실무팀. 이제 실무팀 꼭 필요했던 사람 나타났다 드디어. 그렇구나. 인테리어 업체라는 거는 그 모든 이제 공사들을 중간 연계해주는 분들인 거고 그렇구나. 그쵸. 그래서 약간 공사를 직접 하시는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아마 물론 그분이 하셨으면은 차님이 사실 일주일 동안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저희는 아마 이사하는 날에 와가지고 이제 뭐 공사된 거 한 번씩 체크하고 이랬겠지만 그것과 그 금액을 맞바꿀 수는 없었어요. 차라리 그럼요. 우리의 인력과 시간을 쓰자, 차라리. 맞아.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맞죠. 저는 사실은 그런 거 하나하나에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이제 모든 조직이 그렇게 돈이 많이 있지 않다는 거는 뭐 모두가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페인트 질도 직접 해야 되고 뭐 가벽을 우리가 세울 수는 없으니까 바닥 장판 까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되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여기에 이제 저희는 뭐 때문에 하여튼 한번 왔었는데 거의 다 돼 있는 그날 시트지 제거하는 것 때문에 전날에 왔을 거예요. 저희 한번 시트지? 창문에 시트지 원래 붙어. 그거 그때 통행 이거 하느라고 맞아요. 그때 한번 왔었는데 뭐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신발 신고 다니기도 미안할 정도로 장판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발 벗고 다니시더라고요. 맞아, 아까워가지고 청갈까봐 바닥에 신발 벗고 다니시는 것까지도 봤는데 그래서 저희는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줄인 거였구나. 장판 관련돼서도 조금 썰이 있는데 네네네. 제가 원래 동네에 있는 조금 업체를 섭외를 했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근데 여기 동네 특성이 이제 항상 단골 공사 장사하시다 보니까 안 계세요. 가게에 가면은 가게 문은 열려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사장님 안 계세요. 여기 가게 특성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전화하면 되게 귀찮다는 듯이 지금 가야 돼요? 해서 지금 와주세요 하면 가게로 나오세요. 사장님. 어디 있다가? 뭐 어디 부동산에 이런 데 있었나 보다. 집에 계실 수도 있고 다른 현장에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셔서 이제 샘플을 보고 다 골랐는데 또 심지어 다른 곳에 저희가 연락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리점에. 타일 대리점이 또 따로 있대요. 여기는 이제 도배를 직접 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를 전화해서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견적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니까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 해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아예 다른 예전 신촌 사무실 장만했던 곳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이 업체를 잘 골라야 된다. 그러면 조금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맞아요. 저희가 진짜 사실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비교 견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이게 하루하루 바닥 공사 끝내야 되고 막 페인트칠 페인트칠 먼저 끝나야 바닥 공사를 할 수 있고 가벽을 세울 수 있게 순서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순서는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업체마다 다 물어본 거죠. 사실은 이 순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막 다 물어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어쨌든 그 날마다 정해져 있고 그럼 이날까지 꼭 어떻게 섭외를 해가지고 이날 되는데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저희가 다 사실은 비교 경쟁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급하게 한 거 치고는 저는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그 실무팀에 그러면 혹시 사람이 더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더 많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약간 그냥 저희 처지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우리 인테리어 업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걸 미리 차라리 그냥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우리는 차라리 몸을 힘들게 쓰자 이런 걸 했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맞아요. 근데 문득 그거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서희가 어떻게 이사팀에 합류하게 됐었는지. 깊은 한숨. 혹시 가위바위보? 저희는 가위바위보는 아니었고요. 원래 이게
사실 저는 이사에 진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정말로. 왜냐면 저희 사무실 이사이기로 한 사람이 딱 3분이었는데 그게 7이랑 채은이랑 영민이었어요. 이제 7이님은 우리 이사 갈 때 빨리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물건 없으면 어떡하냐, 어떡하려고 그러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채은님은 어쨌든 새로 갈 사무실에 되게 관심도 많고 이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본인이 그 이사 경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영민님은 어쨌든 돈이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좀 더 싸고 좀 효율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자기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좀 세 분한테 있었던 거고. 난 들어가고 싶은 니즈는 없었어. 오케이, 알았어. 그냥 걱정만 했구나. 걱정만 했지. 오케이, 이제 알았네요. 그런데 아무튼 영민이랑 채은 중에 그래서 이제 영민으로 원래 결정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사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를 근데 다른 단체에서 다들 대표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 관련된 그 결정을. 그래서 그럼 우리 대표가 나가야지 이러고 이제 채연이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이제 그 대표단이 그렇게 꾸려져가지고 이사를 보러 다니게 된 거고 제가 실무팀에 들어갔던 거는 사실 딱 하나예요. 저는 좀 책상을 바꾸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맞다. 맞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이게 제가 물론 청류에 1년 있으면서 약간 사실 적응한 것도 있긴 한데 그 책상은 진짜 너무 작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약간 이게 뭐 초등학교 학원 책상도 아니고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조그마한 책상이. 그래서 물론 저희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넓은 데로 이사 가면은 책상을 좀 큰 걸 써야 된다라는 저는 그 뭔가 욕망, 욕심? 약간 그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게 최소 주거 공간처럼 사람한테 그 필요한 것처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그런 거에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항상 갖고 있다가 이때 아니면 못 받고 제가 끈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일정을 쭉 이제 체크하다 보니까 마침 또 그 이사 그때로 생각을 하면은 좀 그때 약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적으로 딱 책상이다 보니까 책상 막 가격 막 다 알아보고 이제 막 해가지고 책상을 바꿔냈죠. 그래서 굉장히 넓어졌어요. 맞아요. 이거 그러면 저희가 책상을 싹 다 바꿨잖아요. 이게 그 서희가 실무팀에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합의를 한 건가요? 네, 제가 들어가가지고 사실 책상을 바꾼다 했을 때 사실 막 민유랑 민쿠 분들은 감흥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원래 그냥 있던 거 쓰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우리보다 약간 책상이 크죠? 그 청류보다 조금 더 크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별 차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폭이 지금 600짜리를 쓰고 계시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크기다. 내가 이러면서 막 했더니 폭을 얘기하기에 다들 약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바꿔야 되는지를 다들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마음껏 책상을 구매를 해가지고 아니 저는 가끔씩 저도 생각을 해요. 이게 저도 사실 책상 안 바꿔도 된다는 파였거든요. 그래서 다 뭐 바꾼다고 했을 때 근데 그냥 냅둬? 그냥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한꺼번에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싹 다 책상을 바꿨는데 만약에 그때 책상을 안 바꾸고 그냥 우리 쓰던 책상을 그대로 그냥 다시 저기다 갖다 놨으면 사무실이 어떤 모양이 되어 있었을까 이거를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사무실이 딱 창에 붙어가지고 쬐깐해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뭐 거기에서 뭘 할 수 있었나? 뭐 윷놀이 해야 되나? 뭐 그냥 여유 공간이 좀 더 되게 많이 어떻게 사용하기 애매한 너 여유 공간만 더 생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상도 지금 사무 공간이랑 딱 맞는 그런 공간이어가지고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님이 이제 딱 그날 책상 막 다 놓여진 거 보시고 최고라고 아주 판단 아주 짱이라고 이러면서 현장님 자리가 제 바로 뒷자리인데 벌써 꽉 찼던데요. 저도 사실 꽉 차긴 했어요. 아 그래요? 다들 이제 자기 자리 이제 꾸미는 거 이런 거에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좀 실용적인 생각이어서 저는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 조금 그냥 컴퓨터랑 저는 컴퓨터 그 받침대하고 그냥 키보드랑 마우스가 놓여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맞아, 민쿠는 좀 그래도 필요한 건 딱딱딱 있는 느낌이고 약간
청류에서는 저랑 채연님의 물건이 아마 제일 많을 거고 맥시멀리스트여가지고 여기는 약간 방을 꾸며 놓으시고 사무실에 오래 있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런가? 저희 그러면 사무실에 그렇게 둘만 이렇게 약간 내 공간, 업무 공간 이런 뭐 약간 유니언 센터도 약간 꾸미기 좀 진심이셔가지고 약간 배경화면부터 되게 멋있어요. 그래요? 뭐지 않는데 모니터가 막 세로로 돼 있고. 민쿱도 만만치 않잖아요. 모니터 크고 뭐 이런 거는. 근데 안 써요. 그래요? 네. 다른 분들 쓰는데 저는 노트북으로 쓰는 게 더 편해서 큰 뭐 엑셀 작업을 할 게 아니면 딱히 안 써요. 왠지 사무실 저희 또 그 청년유니언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오면 청년유니언 연표가 이렇게 여기가 청년유니언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런 것도 해놓고 약간 청류가 꾸미는 거에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민쿱이나 민유 쪽은 그런 걸 많이 제가 눈치 못 챈 거예요. 원래 민유도 원래 여기 벽에다가 현수막 같은 거 달아놓고 약간 민유 공간, 누가 봐도 민유 공간처럼 해놨는데 현수막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근데 민유 공간도 이렇게 약간 조그만 회의실 같은 거 이렇게 마련해놓고 다과 이제 할 수 있게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우리의 공간이다, 우리의 사무실이다라는 게 이렇게 각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네요. 안녕하세요. MC DJ 7위입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놀라셨죠? 원래 이사 에피소드는 한 회차로 기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분량이 길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2회차로 나눠서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사 꿀팁들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